자, 사주팔자를 풀기 위해서 사주를 접하면 사주 형국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사주풀이가 됩니다.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주를 접하면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주를 접하면 제일 먼저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을 찾아보십시오.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을 찾으면 사주 형국 파악하는데 상당히 용이하게 됩니다. 첫째, 사주 강약을 아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일간을 돕는 비겁인성이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사주의 힘을 빼는 식상, 재성, 관성이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주 강약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을 파악하게 되면 사주의 나머지 오행은 약해지거나 질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또 조후 파악도 쉽게 되고 통관 여부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을 알게 되면 사주 형국 파악하는데 용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용신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을 알면 사주 강약, 그 다음에 조후 통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주가 강하면 사주의 힘을 빼주고, 사주가 약하면 사주 힘을 도와주는 오행이 용신이 되고, 사주가 조가 무너진다든가 통관이 안 되면 통관을 시켜주고 조를 해줄 수 있는 오행이 용신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용신 찾기가 용이해지고, 다음으로는 희신, 운에서 오면 좋은 희신을 찾기가 쉽습니다.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사주에 병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병을 없애주는 오행이 희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가장 강한 오행이 돼서 사주를 형하게 했으면 물을 흡수해 주거나 막아주는 오행이 희신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사주를 보면서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을 찾아서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풀기 위해서 이 사주를 접했습니다. 정유년, 무신월, 경신일, 김여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를 하라고 그랬죠?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을 찾는다고 그랬죠?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찾아볼까요? 저는 나무, 불, 흙, 쇠, 물, 이런 순서로 찾아보겠습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죠? 먼저 나무부터요. 나무는 시지에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나무는 작은 나무 하나뿐이네요. 그러니 강한 오행이 될 수가 없겠죠. 다음에 불을 찾아보자고요. 불은 연간에 정화 작은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불 역시 작은 불 하나뿐이다 보니까 사주에 가장 강한 오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흙을 찾아보자고요. 흙은 월간에 무토 큰 흙, 시간에 기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신금안에 무토, 일지 신금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흙이 제법 되죠. 나와 있는 무토 큰 흙, 기토 작은 흙, 지장간에 있는 무토까지 흙이 제법 됩니다.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 후보 1번이 됐네요. 다음에 쇠를 찾아보자고요. 쇠는 연지의 요금 작은 쇠, 월지 시의 신금 큰 쇠, 일간의 경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쇠 기운도 제법 있죠. 연지 작은 쇠, 월지, 일지, 일간 큰 쇠까지 쇠 기운도 제법 있습니다.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 후보 2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찾아보자고요.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거놓고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월지 신금안의 임수, 일지 신금안의 큰물 임수가 암장되어 있네요. 물기운도 제법 되네요. 그렇지만 쇠기운과 흙기운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 후보가 흙기운과 쇠기운으로 접해졌네요. 가장 강한 오행이 뭘까요? 흙이 하는 일은 토생금을 하죠.
쇠를 생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흙이 많다고는 하지만 많은 쇠를 생하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쇠기운이 가장 강한 어행이 됐습니다. 가장 강한 어행은 쇠기운. 쇠기운이 가장 강해졌네요. 그러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어행이 쇠기운이고, 그러면 강약이 어떻게 되나요? 일간이 경금 큰 쇠죠. 쇠 4편이 가장 강한 어행, 비겁인 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신강한 사주가 되겠네요. 쇠기운이 토생금을 받아서 상당히 기운이 강하죠. 그러니 아주 신강한 사주가 됐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다음에는 일간에게 도움되는 용신을 찾아야 되겠죠. 사주가 신강해졌죠. 흙기운과 쇠기운이 강해서 사주가 강해졌습니다. 강해졌으면 힘을 빼줘야 되겠죠. 설기를 시켜야 한다는 얘기요. 정화와 묘목으로는 너무 약해서 눌러주거나 힘을 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물기운으로 살금살금 힘을 빼줄 때가 좋습니다. 많이 먹었으면 설을 해야 되겠죠. 물기운을 찾아보니까 월지하고 일지에 신금안에 임수가 있습니다. 자, 두 물 중에서 어떤 물이 좋을까요? 일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일지 안에 임수를 용신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힘이 가장 일간 가까이 있으니까 좋으니까요. 그래서 일지, 신금안의 임수가 용신인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희신을 찾아야 되겠죠. 운에서 오면 좋은 거. 희신은 역시 사주가 강하기 때문에 강한 사주를 힘을 빼주는 게 좋겠죠. 큰 물이 와가지고 임수나 해수가 와가지고 금생수를 하면서 일간의 힘을 빼줄 때가 가장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힘을 뺀다고 불이 온다면 불은 일간을 눌러주는 게 아니라 흙을 생해가지고 오히려 화생토 토생금으로 일간을 더 키워줘요, 힘을. 그래서 안 좋고, 나무가 와도 불을 생해버리니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어지니까 좋지가 않습니다. 큰 물이 와가지고 일간에 힘을 빼줄 때가 가장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희신을 찾아봤습니다. 사주의 쇠기운이 강해지다 보니까 나무기운은 어떤가요? 나무기운은 사주에서 가장 강한 어행, 쇠기운이 생할 물이 지장간에만 있기 때문에 생하고 남는 쇠기운으로 나무를 극해버리네요. 나무를 박살내죠. 강한 쇠기운으로 나무를 박살내니까 나무기운이 상당히 약해졌네요. 나무가 박살낸 상태고, 그 다음에 불은 어떤가요? 불은 사주에 쇠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이 작은 불로는 쇠를 녹일 수가 없고, 또 물을 품은 쇠, 신금은 냉하죠. 냉하기 때문에 나무에 생기도 없는 불은 이 냉기로 인해서 꺼져가고, 또 유금 냉기도로 인해서 꺼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불이 하는 일은 흙을 생하기 때문에 큰 흙을 생하느라고 작은 불은 꺼져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사주형국은 불은 꺼져가기 일보 직전, 나무는 박살난 형태, 사주형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형국이 됐네요. 자, 사주형국이 제대로 파악이 됐죠? 저우도 파악이 되고. 자, 그러면은 사주형국 파악대로 통변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분이 남자분이면은 남자분이 와서 상담을 할 때 제 자식은 어떤가요? 할 때 남자분의 자식은 관을 찾아야 되겠죠? 관은 불이죠. 불이 연갈에 있습니다. 불기운이 아까 어떻게 됐죠? 냉한 물을 푸는 쇠기운에 꺼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랬죠? 쇠기운에서 불이 약해졌기 때문에 불인 자식이 많이 약해졌죠. 그래서 꺼지기 일보 직전이라 자식운이 약합니다. 이렇게 통변이 되겠죠. 다음에 제 여자운은 어떤가요? 물어봤다는 얘기죠. 여자운은 어떤가요? 경금으로 태어난 사람 여자운은 재성을 봐야 되겠죠. 남자니까 재성을 보면 나무입니다. 나무가 아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쇠기에 박살났다고 그랬죠. 박살났기 때문에 배우자 여자운도 약합니다라는 통변이 되겠죠. 이렇게 사주형국을 보고 통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여자분이라면 제 남자운은 어떻습니까? 하고 통변을 했을 때 남자운은 여자분일 경우는 관성을 찾아봐야 되겠죠. 관성인
불을 찾아보면은 불은 아까 얘기했죠. 꺼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남자운이 매우 약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정하고 그래서 남자운이 약하고 제 아버지 운은 어떨까요? 아버지는 재성이죠. 나무죠. 나무가 박살나기 때문에 아버지 운이 떨어집니다. 이런 통변이 되겠죠. 이렇게 사주역격이 파악되면은 통변하기가 용이하게 됩니다. 제 자식운은 어떨까요? 여자분이 와서 상담할 때 자식운은 어떠죠? 신금만의 임수, 식상이기 때문에 식상은 신금만의 임수, 월지일지에 신금만의 임수가 지장간에 들어있지만 힘은 있죠. 금생수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신이고 그러니까 자식운은 좋습니다라는 통변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주 형국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면 오행의 강약 그다음에 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육친에 대입해서 통변을 하게 되면 통변이 용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주를 예를 들어서 사주풀이를 연습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사주 형국 파악하는데 사주의 가장 강한 영역을 찾으면 용이하게 형국을 풀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숙달이 되면은 사주의 가장 강한 영역을 강하다, 아주 강하다, 너무 강하다 이렇게 강함을 세밀하게 하게 되면은 사주 파악하는데 더 깊이 있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